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2권의 제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도 더 된 고전인데 말이죠.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져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성격은 왜? 그리고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 대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선 그의 기본적인 통찰이 뭔지 쓱 훑어보고 그 다음엔 왜 노년의 신중함이 냉소주의로까지 이어지는지 또 왜 고귀함보다는 유용함을 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억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이유를 탐구하고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모든 분석을 한 진짜 목적, 바로 수사학의 기술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럼 그의 주장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기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시작부터 아주 단호해요. 뭐냐면 노인의 성격은 젊은이의 성격과 거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성격이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길고 험난한 인생이 만들어낸 말하자면 직접적인 결과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그대로 빌려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살았고 자주 속았으며 자주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삶은 대체로 좋지 않은 것이다. 와, 좀 씁쓸하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평생에 걸쳐 쌓인 삶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작점을 바로 지식에 접근하는 태도의 변화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땐 확신에 차서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주저하면서 내 생각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안 된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정짓는 대신에 늘 아마도나 어쩌면 같은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망설임이 결국 뿌리 깊은 불신, 그러니까 냉소주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걸 좀 최악의 상황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불신은 인간관계에까지 쭉 뻗어나갑니다. 언젠가 미워하게 될 것처럼 사랑하고 또 언젠가 사랑하게 될 것처럼 미워하라는 이 격언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사랑과 미움, 그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마음을 주지 않고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본 경험은요, 그들의 가치관마저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심함, 인색함, 비겁함 같은 특징들이 전부 다 삶의 혹독함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예전에 가졌던 어떤 거창한 이상, 이런 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오직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치관의 핵심적인 변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젊음이 어떤 절대적으로 선한 고귀한 것을 쫓는다면 노년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로운 유용한 것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큰 차이죠? 심지어 돈에 대한 애착조차도요, 단순한 탐욕으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잃는 건 얼마나 쉬운지 그걸 평생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나오는 지극히 실용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태도는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보세요.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먹고 살죠. 하지만 노인들은 살아온 날이 훨씬 길죠. 그래서 기억을 곱씹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래는 짧고 과거는 기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거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그들이 말이 많아지는 경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다스러움과 직접 연결된다고 봤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정도로 느껴지는 심리 프로필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날카로운 분석은요, 결국 딱 하나, 설득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반영하는 연설에 항상 호의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 모든 성격 분석은
연설가가 청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종의 전략집이었던 셈이죠. 상대방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먼저 꿰뚫어보고 거기에 딱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야, 이거야말로 설득의 핵심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 아닐까요? 자, 이 분석을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가 묘사한 이 노년의 모습이 과연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